안녕하세요. 도노반입니다. 오늘부터 법정지상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토지 사용권이 가끔 문제가 되는데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인 지상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반드시 시청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의 이해 없이 법정지상권 공부는 무의미합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합니다.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반드시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없다면 건물은 언제든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토지 사용권 중 하나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지상권은 계약에 의해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에 의해 설정한 지상권. 그러나 계약에 의해 설정한 지상권은 없더라도 법으로 어떤 경우는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놓은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정해놓았다고 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등과 같이 법조문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조문은 없지만 판례에 의해 정착된 지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에 의한다는 의미는 일반 상식선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입니다. 위 내용을 암기하여 단순 적용하려고 해도 실전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해야만 확실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의 핵심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인 소유여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먼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손오공, 건물 소유자 사오정. 사오정의 건물을 저팔계가 살 경우 저팔계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바로 토지 사용권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기에 토지 사용권이 없다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손오공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였다면 그것은 저팔계의 실수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손오공이 자신의 땅에 있는 자신의 건물만 따로 팔 때는 당연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물을 팔고 나서 내 땅에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날강도나 다름없습니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계약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정리하자면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은 토지주와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만 땅 주인이 같은 건물은 토지주와 계약 없이도 토지 사용권 즉 지상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토지 매매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손오공이 건물이 아닌 토지만 저팔계에게 매도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저팔계는 손오공이 건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이상 저팔계는 손오공에게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고 본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맞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생긴 손해는 저팔계가 감수해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에서도 적용됩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각되므로 일반 매매의 경우를 유추하여 적용합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경매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토지 사용권이 없으므로 철거 대상이 되므로 피하셔야 할 물건입니다. 경매 대상물이 토지일 경우는 낙찰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과 전세권 등의 토지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경매 대상물이 건물인 경우 낙찰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지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건물의 철거 없이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료는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경매 대상물이 토지인 경우는 건물주는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여러분은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30년간 건물 사용을 용인해야 합니다. 단,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 한 번만 같았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매 당시에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 지상권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 전체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